외할머니 맞죠? 넌 누구니? 우리 엄마 이름은 이수연이에요. 네 엄마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한서영은 이수연이란 이름을 듣고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30년 전 버렸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딸 수연의 제삿날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대체 이 소녀는 왜 죽은 딸을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은 조용했습니다. 대한그룹을 이끄는 61세 여회장 한서영은 2층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소파에 기댄 서영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오늘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서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이수연의 제삿날이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하지만 서영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의 시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여니 작은 꽃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달린 작은 핀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서영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30년 전 5살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재혼을 위해 딸을 떠나던 그날 수연의 머리에 직접 꽂아줬던 그 핀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정말 미안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서영은 이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인한 경영인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무너지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꽃머리핀을 쓰다듬으며 서영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가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서영. 5살 딸을 데리고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청소 알바, 식당 설거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재벌 한정우였습니다. 서영이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정우는 서영의 성실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하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은 데려올 수 없소. 우리 집안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서영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했고 수연이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공해서 나중에 딸을 데려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별하던 그날 서영은 수연에게 꽃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수연아, 예쁘지? 엄마가 사준 거야. 응, 예뻐. 엄마가. 잠깐 어디 다녀올게. 금방 올게. 언제 와?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은 택시를 탔고 수연은 친할머니 손에 이끌려 울며 서영을 불렀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서재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한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5세의 정우는 서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러고 있소? 서영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서영은 이렇게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영은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꽃머리핀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 큰 눈, 밝은 미소. 서영의 귀에 그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어린 수연이 울며 서영의 다리를 붙잡던 그날. 외할머니가 수연을 안아 떼어내던 그 순간.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서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끊어. 네, 편히 쉬십시오. 서영은 쉰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강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서영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꽃 머리핀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서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서영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다 어린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맞죠? 서영은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구니?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지민아예요. 엄마가. 이수연이에요. 서영은 소파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내 엄마라고. 네. 엄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서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폐지 주우면서 살아요. 학교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에 외할머니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서영의 귀에 배경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미나는 길거리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14살 아이가 밖에서 공중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어디야? 서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집 근처 공중전화예요. 그냥 외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아니, 내일 꼭 만나자. 내일. 학교 끝나고. 괜찮으세요? 저 학교는 꼭 가야 해서.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꼭 가야 한다는 그 말에 서영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학교 끝나고. 몇 시에 끝나니? 4시요. 알았어. 주소 말해봐. 어디 사니? 미나가 반지하 원룸 주소를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급히 적었습니다. 기다려. 꼭 가마. 꼭 갈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미나야, 혹시 지금 배고프니? 밥은 먹었어? 네. 라면 먹었어요. 라면. 14살 아이가 밤늦게 혼자 라면을 먹었다는 말에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응. 네. 감사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꽃머리핀을 꼭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딸을 남겼구나.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에게 못해준 것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수연의 딸마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 서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서영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비서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일정 다 취소해. 오전, 오후 다. 그리고 사람 좀 알아봐줘. 네. 누구를요? 지민아라는 아이야. 14살. 중학생. 서영은 메모지를 보며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조용히 알아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꽃머리핀을 꼭 쥐고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수연아, 엄마가 네 딸을 지켜줄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외손녀 미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미나를 폐지를 주우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영은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수연에게 못해준 것을 미나에게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외손녀를 만나러 갑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을 만나러 말입니다. 서영은 꽃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동네. 반지하 원룸에서 14살 지민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새벽 5시를 알렸습니다. 미나는 작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3년째 입는 점퍼였습니다. 소매가 짧아졌지만 새로 살 돈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골목 한편에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리어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깼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미나는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폐지를 골랐습니다. 박스, 신문, 책. 팔 수 있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장갑을 낀 손으로 열심히 폐지를 주웠습니다. 두 번째 빌딩 뒤편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쓰레기통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쓰레기통 안에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앞쪽 몇 장만 쓰고 버린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뒤쪽 절반은 깨끗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장은 쓸 수 있어. 미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케치북을 소중히 폐지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7시 미나는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술에 가득 실린 폐지를 내렸습니다. 고물상 주인 아저씨가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5,000원이네. 감사합니다. 미나는 5,000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편의점 알바비 3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 월세가 25만 원이니 남는 돈은 20만 원. 식비와 교통비를 쓰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학교 다니냐? 고물상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고. 네, 아저씨. 감사해요. 미나는 인사하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1,5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서서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외할머니를 만나게 된다고. 어젯밤 용기 내서 전화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삼각김밥을 다 먹고 미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8시. 학교 가기 전에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벽 전체에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연필로 그린 풍경화, 인물화, 꽃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미나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테이프로 벽에 붙인 그림들은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책상 위에도 스케치북이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엄마도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나중에 화가 되면 좋겠다. 미나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미술학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화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폐지를 주우며 버려진 스케치북을 모았습니다. 연필도 주워서 썼습니다. 방 한편에 작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엄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2살의 엄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꽃머리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달린 작은 머리핀. 엄마가 제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날 미나의 머리에 이 핀을 꽂아줬습니다. 미나야, 이거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네 거야. 엄마 왜? 엄마가 해. 엄마는 됐어. 미나 머리에 더 예쁘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나는 7살이었습니다. 미나는 엄마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켜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낼게. 엄마, 어젯밤에 외할머니한테 전화했어. 오늘 만나기로 했어.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학교 가서 눈이 부어 보일 테니까요. 미나는 새벽에 주운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깨끗한 페이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 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10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놀라운 속도와 실력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색칠해야지. 미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낡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2년 전 입학할 때 받은 교복이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소매와 바지가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10년도 넘은 낡은 책가방이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다닐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해지고 지퍼도 고장났지만 미나는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꽃머리핀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미나는 매일 이 핀을 착용했습니다.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집을 나서며 미나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40분 거리였지만 왕복 2,400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 미나는 주변 풍경을 보며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저 건물의 각도가 예쁘다. 저 나무의 가지가 멋지다. 미나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그림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미나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야, 폐지 줍는 애 왔다. 오늘은 무슨 냄새 나려나.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울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서랍 안에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 캔, 휴지.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미나는 조용히 쓰레기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이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미나는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공부라도 잘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3교시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숙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필을 들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하늘을 그렸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미나의 그림을 보고 작게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잘 그린다. 박은숙 선생님이 미나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미술학원 다니니? 아니요. 혼자 그려요. 혼자? 정말? 너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의 칭찬에 미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미나를 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급식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작은 빵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빵을 먹으며 미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구름도 그림으로 그리면 예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나도 화가 될 수 있을까?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미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후 4시. 외할머니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외할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정말 자신을 받아줄까요? 미나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하늘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같은 날 오후 한서영은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미나가 알려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영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를 말이죠.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31살의 한서영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빚더미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 병원비, 장례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서영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서영에게는 5살 딸 수연이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의 예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꼭 닮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화가 될 거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꼭 화가 되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영은 좁은 월세방에서 수연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월세는 15만 원. 매달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서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알바를 나갔습니다. 빌딩 청소를 3시간 했습니다. 수연을 유치원에 보내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이웃집 할머니 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 엄마 힘들었어? 아니야,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아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영은 수연을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비가 2만 원이었습니다. 약값까지 합치면 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음에 드려도 될까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셔야죠. 의사 선생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결국 이웃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 일하는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주 2~3번씩 왔습니다. 서영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영은 항상 웃으며 손님을 대했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정우가 서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가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식당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을 운영하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서영은 놀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나와 결혼하시오.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결혼하자는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애가 있는데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서 전원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아이는 데려올 수 없습니다.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친정에 맡기시면 됩니다. 물론 양육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 딸을 어떻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주고 떠났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3개월치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서영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수연이 다시 아팠습니다. 이번엔 심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입원비가 없었습니다. 엄마, 배 아파. 수연이 울었습니다. 서영은 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서영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2세의 어머니 강정숙은 서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재혼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영은 정우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그게 데려갈 수가 없대요. 미쳤구나. 어떻게 자식을 버려?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러다간 다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서영은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연이 키울게. 어머니, 네가 성공해서 언젠가 데려가. 그때까지 내가 키울게. 서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잠깐 어디 다녀와야 해. 어디? 나도 갈래. 안 돼. 엄마 혼자 가야 해. 할머니랑 있어. 언제 와? 서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방 올게. 서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꽃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예쁘지? 엄마가 수연이한테 주는 거야. 서영은 수연의 머리에 핀을 꽂아줬습니다. 예뻐? 응, 너무 예뻐. 엄마 없어도.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해.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가지 마. 수연은 서영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숙이 수연을 안아 떼어냈습니다. 서영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영은 차 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서영은 정우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가웠습니다. 전혼 자식은 없죠? 네.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대한그룹의 이사가 됐습니다. 경영 수완을 인정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20살이 됐을 때 서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는 저버렸잖아요. 수연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무너졌습니다. 5년 후 수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숙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서영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결혼식장만 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교통사고로. 서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나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벌인 죗값을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맞으신가요? 서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반지하 집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이 동네에서는 눈에 띄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영은 미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3번지, 5번지, 드디어 7번지를 찾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 14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큰 눈망울, 수연을 닮은 얼굴. 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외할머니세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응. 미나야. 들어오세요. 미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영은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4평도 안 돼 보이는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한쪽에 개켜져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곳곳에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았니? 네.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미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다운 가구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였습니다. 그때 서영의 눈이 벽면에 멈췄습니다. 벽 전체에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장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필로 그린 풍경화, 인물화, 꽃 그림, 동물 그림. 테이프로 벽에 붙인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영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놀라웠습니다. 선이 섬세했고 명암이 뚜렷했습니다. 14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실력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다 그린 거니?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취미예요. 미나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취미? 이게? 서영은 한 장 한 장 그림을 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그린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정성껏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어디서 배웠니? 혼자요. 학교 미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학원은 못 가봤어요. 학원을? 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그릴 수 있어요. 미나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영은 책상 위를 봤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이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펼쳤습니다. 연필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폐지 주우면서 찾았어요. 버려진 스케치북이요. 몇 장 쓰고 버린 거 주워서 나머지 페이지에 그려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폐지를 주워서 버려진 스케치북에 연필도 폐지 주울 때 같이 주워요. 짧아진 연필도 끝까지 써요. 미나가 책상 위 깡통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 짧은 연필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짧은 연필들이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할머니. 미나가 놀라서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은 방 한편의 작은 책장을 봤습니다. 그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32살의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수연이구나. 서영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너무 예쁘다. 그때 서영의 시선이 사진 옆에 놓인 작은 물건에 멈췄습니다. 꽃 머리핀이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달린 작은 핀. 30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서영이 수연에게 준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거 미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 머리에 꽂아주셨어요. 서영은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의 머리에도 똑같은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래요. 엄마 어렸을 때. 서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머리핀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미나는 당황해서 서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너희 엄마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서영은 미나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수연을 안을 수 없었지만 수연의 딸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도 서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영은 눈물을 닦고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야, 혼자 어떻게 살았니? 폐지 줍고, 편의점 알바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친할머니가 가끔 도와주시고, 학교는 다녀요. 꼭 다녀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영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14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외할머니가 돌봐줄게. 네. 짐 싸. 나랑 가자. 어디요? 외할머니 집. 이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돼. 미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해줄게. 화가 되고 싶다며? 네. 하지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외할머니가 다 해줄게.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서영은 미나를 다시 안았습니다. 미나는 서영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영은 미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니. 외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빚을 갚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두운 반지하 방에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영과 미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서영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침대, 따뜻한 밥. 미나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서영이 전학을 제안했지만 미나는 거절했습니다. 학기 중간에 옮기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조금만 더 다닐게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미나 학교에 가봐야겠어. 비서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다 취소해. 미나 학교가 먼저야. 서영은 점심시간에 맞춰 미나 학교로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학부모야? 대박. 저 차 봐. 서영은 차에서 내려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민아 학생 보호자입니다. 담임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40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미나 보호자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외할머니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서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담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나 학생은 조용한 편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친구 관계는요? 글쎄요. 그게. 담임은 말을 흐렸습니다. 서영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담임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서영은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복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식당이나 교실에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나가 있는 2학년 3반을 찾았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교실 한편에서 남학생 3명이 미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나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그 스케치북을 낚아챘습니다. 야, 이게 뭐야? 또 그림 그렸어. 남학생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미나가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오, 잘 그렸네. 근데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익. 남학생이 그림을 찢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왜 그래? 미나가 소리쳤지만 남학생들은 웃었습니다. 패지나 줍는 애가 무슨 그림이야? 다른 남학생이 가방에서 물감을 꺼냈습니다. 미술 시간에 쓰는 물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스케치북에 뿌렸습니다. 철뻑. 빨간 물감이 그림 위에 쏟아졌습니다. 미나가 그린 그림들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거지 주제의 화가. 웃기네. 남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미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그림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남학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가 서영을 봤습니다. 외할머니.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영은 미나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네. 서영은 남학생들을 봤습니다. 3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이름이 뭐냐고.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학생이 떠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최민수. 넌, 김태형. 넌, 이준호. 서영은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그림들을 봤습니다. 물감이 뿌려진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미나가 얼마나 정성껏 그렸을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게 장난이니? 이게 친구한테 할 짓이니? 죄송합니다. 경찰 부를까? 아님 너희 부모 부를까?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영은 바닥에 흩어진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은 멍하니 서영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희는 모르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조각을 주운 서영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두 사람은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 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지미나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서영은 명함을 꺼내 교장 앞에 놓았습니다. 교장이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목격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서영은 찢어진 그림들을 교장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제 외손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림을 찍고 물감을 뿌렸습니다. 교장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면 알아야죠. 이게 교육입니까?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즉시 징계하세요. 학교폭력위원회 열고 제대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전학시키겠습니다. 미나가 서영을 봤습니다. 외할머니. 여기선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다른 학교로 옮기자. 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학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서영은 미나의 손을 잡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외할머니 재벌이래. 대박. 쟤 이제 전학 간대. 미나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은 미나를 봤습니다. 괜찮니? 네. 두 사람은 학교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미나는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울어. 참지 마. 미나는 서영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할머니. 저 그림이 괜찮아. 다시 그리면 돼. 하지만 다시는 네 그림을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할게. 약속해. 서영은 미나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마음껏 그려. 아무 걱정 말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미나를 집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빈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가 네 방이야.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서랍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방이요? 응. 그리고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특별한 곳 보여줄게. 기대해. 미나는 서영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외할머니. 서영은 미나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미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미나를 깨웠습니다. 미나야, 일어나. 오늘 특별한 곳 가야지. 미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어디 가요? 가면 알아. 빨리 준비해.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30분쯤 가니 한적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차는 작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자. 서영은 미나의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이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물감 세트, 붓, 팔레트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캔버스가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미술 관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작품을 걸 수 있는 레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스케치북이 10권, 연필 세트, 지우개,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미술실이야. 제 미술실이요? 응. 이제 여기서 마음껏 그림 그려. 미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꿈에서나 봤던 화구들이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천 촉감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써도 돼요? 당연하지. 네 거야.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젤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외할머니가 너무 늦게 찾아줘서.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3번은 여기 와서 그림 그리자. 선생님도 모셔올게. 선생님요? 응. 전문 미술 선생님. 제대로 배워야지. 미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 서영의 조카 한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민재는 전무이사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요즘 회사에 자주 안 나오신다는데요. 뭐? 네. 이번 주만 해도 이틀이나 일정을 취소하셨다고.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은 일벌레였습니다.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외손녀를 찾으셨다는 소문이. 외손녀? 민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난 아이라고 하던데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손녀? 갑자기? 더 알아봐. 네, 전무님. 비서가 나가고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손녀가 나타나면 상속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민재는 서영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상속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외손녀가 나타나면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서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들어와. 서영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모, 요즘 바쁘신가 봐요? 응. 좀 그래. 민재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풍경화 한 장이 액자에 들어 책상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건가요? 미나가 그렸어. 미나요? 응. 내 외손녀. 민재는 놀랐습니다. 정말 외손녀가 있었던 겁니다. 외손녀가 계셨어요? 응. 최근에 만났어. 수연이가 남긴 딸이야. 민재는 복잡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외손녀가 맞나요? 서영이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유산 노리고 접근하는.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해두는 게. 확실히?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만약을 위해서요. 서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영도 한 번쯤은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볼게. 이모,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민재는 집요했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민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미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할 말이 있어. 네. DNA 검사 좀 하자. 미나는 놀랐습니다. DNA요? 응. 그냥 확실히 하려고.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를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해요. 미나는 슬픈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오해하지 마. 외할머니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확인이 필요하시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특별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체열 검사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미나가 먼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서영도 체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에게는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이모, 결과 나왔어요? 아직이야.
빨리 확인하셔야죠. 민재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친손녀 관계 확실함.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나는 정말 수연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외손녀였습니다. 서영은 집으로 돌아와 미나를 꽉 안았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응. 넌 내 진짜 손녀야.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민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결과지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99.9%. 친손녀야. 민재는 결과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다시는 의심하지 마. 미나는 내 가족이야. 서영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재는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민재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미나의 방에 갔습니다. 미나는 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네. 이제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아. 넌 내 진짜 손녀야. 미나는 웃으며 서영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외할머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민재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강남의 한명문 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매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 학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미나를 신기하게 봤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전학생이지. 난 최서연이야. 저 지민아예요. 잘 지내자. 미나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방과 후 미술실로 갔습니다. 서영이 학교에 부탁해서 미나가 방과 후에 미술실을 쓸 수 있게 해뒀습니다. 미나는 이젤 앞에 캔버스를 세웠습니다. 새로 산 물감을 팔레트에 짰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깔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밭 풍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꽃밭을 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나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2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험악한 인상이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미나야. 아빠야. 지태준이었습니다. 미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왜 여기? 미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미술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식 들었어. 재벌 외할머니 찾았다며. 태준은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책상 뒤로 도망갔습니다. 너, 이제 부자 됐구나. 아빠, 가줘. 가긴 뭘 가. 나도 좀 챙겨줘야지. 태준은 웃었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미나는 떨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때리던 아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던 아빠. 미나가 막아서면 밀쳐내던 아빠. 나랑 안 가요. 아빠랑 살지 않을 거예요. 뭐, 이해가 지금. 태준은 책상 위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림. 태준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해? 돈이나 벌어야지. 태준은 스케치북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퍽.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페이지가 찢어졌습니다. 미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미나는 무릎을 꿇고 스케치북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웃기지 마. 넌 그냥 돈이나 벌어. 그래서 나한테 용돈 줘. 싫어요. 아빠 싫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해가 아빠한테. 태준이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미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미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다가 미술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서영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외할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에 아빠예요. 아빠? 서영은 경악했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서영이 미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네. 무서웠어요. 서영은 태준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수연이 전 남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나는 제 딸이에요. 양육권은 제게 있고요. 양육권? 네. 법적으로 친권자는 저입니다. 태준은 당당했습니다. 서영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나, 나랑 가자. 아빠랑 살아야지. 싫어요. 안 가요. 미나는 서영 뒤로 숨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학교 경비 부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법적으로 제 권리인데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비웃으며 미술실을 나갔습니다. 곧 다시 볼 겁니다. 태준이 사라지고 서영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웠지? 네. 너무 무서웠어요. 미나는 서영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서영은 미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외할머니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도 있었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다시 그리면 돼. 괜찮아. 서영이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양육권 문제입니다. 외손녀의 친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서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부라면 법적으로 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과거에 폭력이나 학대 기록이 있다면 친권 제한이나 박탈이 가능합니다.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혼 기록, 법원 기록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는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미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네. 그런데 아빠가 또 올까봐. 걱정 마. 외할머니가 법으로 막을게. 그날 밤 서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외할머니, 저 태준입니다. 미나 양육권 포기하고 싶으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10억.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미나는 법적으로 제 딸이니까요. 서영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10억? 돈을 요구해. 서영은 즉시 변호사에게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서영은 미나 방으로 갔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네. 절대 아빠한테 안 보낼 거야. 약속해. 정말요? 그럼. 외할머니가 지켜줄게. 법으로라도 막을 거야. 미나는 서영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외할머니. 잘 자. 내일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서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태준과의 법적 싸움, 그리고 민재의 음모까지.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말이죠. 서영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나를 지키겠다고. 30년 전 수연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변호사팀이 서영의 집으로 왔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지태준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6년 이수연 씨와 이혼 당시 법원 기록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3차례 있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혼 사유가 배우자 학대였습니다. 이수연 씨가 제출한 진단서도 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받습니다. 수연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타박상, 찰과상.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면 친권 제한이 가능합니까? 충분합니다. 아동학대 우려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한편 미나는 자기 방에서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데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서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외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미나는 울었습니다. 서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외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저를 데려가는 꿈이었어요. 절대 안 그래. 약속했잖아. 그날 밤부터 서영은 미나 방 옆에서 잤습니다. 미나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같은 시각 한민재는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한그룹 임원 3명을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외손녀를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회사 지분 구조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민재는 교묘하게 임원들을 선동했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회사 지분을 가지면 경영이 불안해집니다. 주주들도 반대할 겁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지가 전 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중요한 발표 있음. 민재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서영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죠? 응. 화이팅 하세요. 미나가 서영을 안았습니다. 서영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미나.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20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섰습니다. 남편 한정우도 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영을 봤습니다. 제게 외손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지민아 14살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민아는 제 딸 이수연이 남긴 아이입니다. DNA 검사로 친손녀임이 확인됐습니다. 서영은 DNA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저는 미나를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상속자로. 민재 앉아.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제 유일한 혈족입니다.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14살 아이가, 회사 지분 구조가, 주주들이 반대할 텐데. 서영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족 문제입니다. 미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관리할 것입니다. 민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사님, 회사를 위해서라도 제고하셔야. 그때 한정우가 일어섰습니다. 65세의 정우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결정을 지지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서영을 봤습니다. 미나는 우리 가족이다. 당연히 상속권이 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까지. 정우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 앉아. 네 목도 있으니 걱정 마.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지민아를 상속자로 인정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몇몇 임원들이 따라 들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하시는 분.
민재와 그의 편에 선 임원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5표. 가결됐습니다.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민재가 서영을 막아섰습니다. 이모, 이러시면. 서영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야, 네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미나는 내 가족이야. 하지만 저도 가족 아닙니까? 그럼. 너도 가족이지. 내 목도 있어. 하지만 미나 목도 있는 거야. 이모. 이제 그만해. 미나를 받아들여. 서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2세 강정숙, 미나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숙은 서영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잘 지내고 있다며? 네. 건강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수연이 닮아서.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나, 잘 부탁해. 서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정숙이 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이가 원하는 일이겠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의 원망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 보러 왔어. 네, 불러올게요. 미나가 내려왔습니다. 친할머니를 보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미나 많이 컸네. 정숙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 외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다행이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서영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외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뭐예요? 개인전 열자. 개인전이요? 응. 네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미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재능이 있어.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해봐. 내 엄마도 원할 거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서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나의 꿈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영이 초빙한 전문 미술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 와서 가르쳤습니다. 박은숙 선생님은 미나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미나야, 넌 정말 특별해. 이렇게 빨리 느는 학생은 처음 봐. 미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개인전을 위해 총 20점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다양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중심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장 큰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1.5m의 2m 크기였습니다. 외할머니, 이 작품은 비밀이에요. 개인전 날 보여드릴게요. 서영은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미나는 작업했습니다. 서영이 미술실에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미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거 꼭 완성하고 싶어요.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붓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영은 강남의 유명 갤러리를 대관했습니다. 갤러리 관장이 미나의 작품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14살 학생 작품인가요? 네. 제 외손녀가 그렸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붓 터치가 상당한데요. 관장은 개인전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미나의 학교 친구들, 친할머니 정숙, 그리고 민재에게도 보냈습니다. 개인전 전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미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이 안 와? 네. 너무 떨려요. 서영은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미나는 서영을 안았습니다. 서영은 미나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드디어 개인전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민아 개인전 엄마에게 바치는 그림. 미나는 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엄마가 준 꽃머리핀을 꽂았습니다. 서영이 미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미나. 오후 2시 개인전이 시작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나는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열어봤습니다. 재벌 회장의 외손녀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작품을 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술평론가 한 분이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이게 정말 14살 학생이 그린 건가요? 다른 관람객들도 감탄했습니다. 색감이 대단한데요? 붓 터치 좀 보세요. 전문가 못지않아요. 미나의 학교 친구들도 왔습니다. 최서연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미나야, 진짜 대단해. 고마워, 서연아. 우리 반에 천재가 있었네. 완전 자랑스러워. 친구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큰 작품이 있었습니다. 미나의 중심 작품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심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미나는 커튼 끈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겼습니다. 커튼이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대한 캔버스에 꽃머리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희미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린 미나였습니다. 작품 제목은 엄마의 꽃머리핀이었습니다. 서영은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관람객들도 감동받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술평론가가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 14살이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천재성이 보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작품은 비매품입니다. 저한테 너무 소중해서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판매 문의가 많았습니다. 한 작품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총 8점이 판매됐습니다. 오후 4시쯤 민재가 조용히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재는 눈에 띄지 않게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점 한 점 보며 민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감탄, 놀람,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의 꽃머리핀 앞에 섰을 때 민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나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삼촌. 민재는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삼촌이 정말 미안했어. 미나는 놀랐습니다. 삼촌이 너무 잘못했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려 하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알겠어. 정말 미안해. 미나는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재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개인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영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미나야, 이거. 미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특기생 합격 통지서. 미나는 편지를 읽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이래요. 갤러리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들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서영도 미나를 꽉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미나.
미나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7시 개인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 화가 됐어요. 보고 계시죠?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30년의 빚을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에게 못해준 것을 미나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정말 화가가 됐어요.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꽃 머리핀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미나는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15살이 된 미나는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여기 놓으면 돼요? 응, 거기 놓자. 서영과 미나는 함께 음식을 올렸습니다. 밥, 국, 나물, 전.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제사상 중앙에는 특별한 것이 놓였습니다. 꽃 머리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나가 그린 엄마 초상화가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친할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연이 제삿날인데 당연히 와야지. 정숙은 제사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차렸네. 남편 정우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는 제삿날만큼은 항상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모이는군. 민재도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재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 수연 고모를 위해 꽃을 가져왔어요. 고마워, 민재야. 서영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민재였습니다. 오후 3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서영, 정우, 미나, 정숙, 민재. 5명이 함께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서영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미나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엄마가 미나를 잘 돌보고 있어. 미안해, 수연아. 미나도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나. 저 이제 예술고등학교 다녀요. 화가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숙도 절을 했습니다. 수연아, 네 딸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민재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연 고모 미안합니다. 미나를 잘 챙기겠습니다. 정우도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야, 학교 생활은 어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미술 수업도 재밌고요.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고. 네. 지금 2번째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요.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벌써 2번째야? 네. 내년 봄에 열 거예요. 대단하다, 미나야. 서영은 흐뭇하게 미나를 봤습니다. 식사 후 서영은 미나와 함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나야,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아빠. 지태준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야. 미나는 긴장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3년. 양육권은 외할머니인 나한테 있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미나는 서영을 꽉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수연이가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2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자기 방에서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서영, 정우, 미나, 정숙, 민재를 그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뒤편에 희미한 실루엣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가족. 서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아직 안 자? 외할머니, 이거 봐요. 미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영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엄마도 그렸어요. 여기 뒤에. 서영은 미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있다고. 수연에게 못해준 것을 미나에게 해주고 있다고. 수연아, 엄마가 미나 잘 키울게. 약속해. 서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서영과 정숙이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대상,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지미나. 미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서영과 정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외할머니와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엄마 사진 앞에 트로피를 놓았습니다. 엄마 상 받았어. 보고 계시죠?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나가 상을 받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수연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잘못을 미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 서영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화가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30년 만에 용서받은 외할머니의 이야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서영과 미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꽃 머리핀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미나의 삶.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행복.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